저 게임은 뭐예요? 게임 같은 뒤에 고부를 해. 나 진짜 솔직히 해갈까? 혹시 술? 뭐야?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제목 게임 이게 다 좋은데 부천까지 그릴 필요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텐더 같은 기분. 오히려 청취자분들은 다 신학대학을 다 나오셔서 신학대학. 네. 저는 신학대학은 안 나왔고요. 그 당연히 큰일 납니다. 저는 이제 동대 불교학과. 불교학과를 다니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출간했었죠. 학생으로 그냥 들어가셔서 학교 동대 불교학과는 대부분 이제 일반 학생들. 불교학과 불문율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시시를 하면 안 돼요. 왜 불교학과인데 왜? 없는 거 아닌가? 그 당시에 저희들 때는 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선별이 강했어요. 나이트를 가거나 이러는데도 몰래도. 몰래를 갈 수 없었던 게 네. 기숙사 생활하는 거고 수업을 마치면 5시까지 들어와야 돼요. 통금? 그리고 이제 새벽 예불을 봐야 돼요. 아침 새벽 예배 꼬박꼬박 드려야 되니까. 군대랑 똑같습니다. 군대랑 똑같습니까? 군대는 제대가 있는데 여긴 제대가 없어요. 군대는 여긴 끝이 없으니까. 1학년은 아예 외출이 안 되고요. 방학 때 말고는. 2학년은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이제 외출을 나가게 되면 그 잠깐 외출 나온 군인들처럼 술을 엄청 먹죠. 그 짧은 시간에. 전우애를 발휘해서 친구를 버리고 오면 안 되거든요. 못 들어오면 태양이니까. 그래서 한 번은 리아카에서 친구 싫어서 온 적도 걷질 못하니까 학교에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전우애가 엄청나게. 진짜 여자친구랑 다 잘 맞는데 딱 한 가지가 안 맞아요. 바로 연락 문제예요. 여자친구는 매일 무조건 30분 이상 전화 통화를 해야 하는데요. 저는 알바 끝나고 퇴근하면 10시가 넘는데 집에서 혼자 쉬면서 게임도 좀 하고 체력 보충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여자친구와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통화를 안 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30분 통화 계속 참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참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매일매일. 참아야 생각합니다. 먼저. 참아야 한다. 네, 왜냐하면 아직 사랑이 지금 익어갈 때잖아요. 네, 이제 처음 시작할 때고 그래서 그 상대방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통하잖아요.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사랑받고 싶다는 증거로서 통화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말할 이유는 없다 생각하고 다만 사랑이 좀 더 익어가면 이제 꼭 30분 통화하지 않아도 저 사람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는 저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30분간 해야 근데 된다. 만약에 여자친구가 이러면요? 아 진짜 날 너무 사랑해 주는 것 같아 자기. 근데 갑자기 막 전화 통화는 이제 좀만 줄이자 하면은 변했어. 아니 저는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이미 사실은 사랑이 많이 오고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했다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다라는 말은 좀 잘못된 거고요. 이건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그 30분 동안 통화하는 것 때문에 일상을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게임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다니는데 뭐 이제 화나셨어. 오히려 30분 통화하고 게임을 더 길게 하는 현명한 방법을 그리고 30분 동안 통화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통화하면서도. 그러니까 그걸 영통이 아니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영통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또 스님께서는 또 들으시면서 다르다 또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30분 동안 통화하는 것 때문에 일상을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님은 또 뭐가 다르십니까? 난 너무 달라가지고 왜? 그래서 내가 이게 사는구나 싶은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사는구나. 그럼 스님은 안 참아요? 저는 제 생각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요즘 친구들에서 가장 듣는 것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가스라이팅. 이게 이제 문제는 있는 거죠. 이분은 30분 동안 사랑 안 한다라고 하는 그 입고루의 성립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뢰는 조건부가 되는 순간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면 신뢰라는 단어는 조건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 이 조건을 신뢰하고 등치를 시키면 매우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조건 따라 신뢰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러면 이게 이제 약간 가스라이팅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랑을 굳이 이렇게 젊은 나이대로 해야 되나?
저는 반대게 이게 스님이 아마 이게 너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그러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 말을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야. 통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네. 조건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통화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에 극단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가 전화 통화 안 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인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통화하고 싶다. 이걸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스님은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일단 극단적으로 간 거예요. 너무 논리적이죠, 사랑이. 거의 스님한테는 사랑과 전쟁 수준으로 간 거예요. 거의 상상입니다. 예. 목사님 보면 로맨티스트셔. 우리 목사님 로맨티스트야. 그러니까 이때는 통화를 하는 게 맞다. 에서 만나 사귄 지 2달 된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저한테는 저녁에 식당 알바를 한다고 했었는데 얼마 전 친구가 제 여친이 토킹바에서 일하고 있는 걸 우연히 봤대요. 토킹바면 아무래도 남자 손님들이랑 술도 같이 마시고 옷도 야하게 입고 할 테니까 기분이 나쁜 건 사실입니다. 여자친구는 저에게 아직도 숨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아니다 하긴 쉽지만 사실 제 여자친구가 너무 예쁘기도 하고 저랑 스킨십 케미도 너무 잘 맞아요. 그냥 이렇게 즐기면서 만날까요? 아니면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할까요? 지금 토킹바에서 일을 하고 데이트 앱에서 만나서 사실 잘 모르기는 한데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하는 지점은 그러나 스킨십 케미가 너무 좋고 그렇죠. 너무 좋고 네가 얘기해. 그러니까 혹시 스킨십 이거 되게 어렵네.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스킨십 케미를 그 스킨십 케미를 그 성직자분들 중에 스킨십 케미를 느껴보신 분은 계시잖아요. 이런 질문 어때요? 교무님 스킨십 케미 어때요? 교무님 스킨십 케미 어때요? 스킨십 케미요. 예. 저도 스킨십 케미 합니다. 안에서. 근데 이제 교훈 저기 인형을 좀 놔두고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자꾸 인형을 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처음부터 계속 들고 스킨십 케미 이야기. 일단 성직자분들이 해줄 말이 크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근데 간단히 사실 저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아 그래요? 저런 류의 이제 온라인 상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많으니까 아하. 훨씬 저런 경우에 고민을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친구가 토킹바에서 일하는 걸 봤다 그러는 거잖아요. 어떤 거냐의 문제보다는 음.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판단을 스스로가 내리지 못하는 만남은 하면 되지 않는다. 아, 좋은 말이다. 진짜 좋은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판단할 수 없고 계속 고민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다. 네, 그거는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줘요. 오, 사람이 만나는 거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맞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지. 그게 흔들리면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연애면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그거는 어허. 스님 연애하셨으면 잘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길을 너무 많이 왔는데. 알겠습니다. 자. 저번 달부터 알바로 부잣집 초등학생 수학 과외를 시작했는데 아하. 과외 학생 어머니의 갑질이 심해서 고민입니다. 아, 머리카락 떨어진다고 꼭 머리망으로 머리를 묶고 오라거나 매니큐어, 향수 금지에 심지어 집 화장실까지 쓰지 못하게 합니다. 과외비는 다른 집의 거의 2배라서 그동안 꾹 참았는데요. 심지어 이번에는 아이의 성적이 떨어졌다고 과외비도 다시 토해내라고 하네요. 이걸 돌려주고 그만둬야 할까요? 돌려주지 않고 그냥 잠수 타버릴까요? 와, 아니 저는 머리카락 떨어진다고 머리망으로 머리를 묶고 진짜. 과외를 하러 오라는 거는 너무 심한데 이거는? 이 정도면 거의 인권침해입니다. 인권침해죠. 이건 과외를 했었어요. 아주 비싼 고액 과외. 그래서 그런 그 갑질이라는 느낌이 확 다가오긴 하는데요. 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수 타는 것보다는 아예 저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수업하는 동안에 부모님께서 저한테 했던 행동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나쁜 행동이다. 알려줘야 내가 돼. 이번 돈은 당연히 돌려주지 않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선생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엄마는 늘 과외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거든요. 왜요? 제가 성적이 계속 떨어지니까 엄마가 항상 죄송하다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의 잘못이 왜냐면 아니다. 성적이 떨어진 건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맞아요. 선생님도 맞아. 얼마나 답답하겠어. 와서 맞아요. 4시간 내서 다 가르치는데 얘는 맞아. 성적이 계속 떨어져. 사실 성적 떨어진 건 애 잘못이지. 맞아. 그런 부모 밑에 자라서서 딘딘 씨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아닙니다. 맞아, 이 얘기하고 연결이 되네. 근데 저도 그건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선생님들을 좀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면 나도 당연히 선생님을 좀 되게 편하게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안 그러니까. 학생한테 엄청 깍듯이 하니까 선생님은 되게 큰 존재구나라는 걸 제가 그건 깨닫긴 그러니까 했거든요. 진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꽃? 불교 동아리라고 연꽃을. 야, 혹시 이게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있을 동아리 박람회에서 만드는 거를 부스 체험으로 할 거라서 부스 체험으로. 동아리 박람회요. 저 근데 궁금한 게 저 게임은 뭐예요? 게임 같은 뒤에 고부회. 나 진짜 솔직히 해가 갖고 와서 랜덤. 아 이거 혹시 술? 뭐야? 네. 예, 맞아요? 선생님 와 괜찮은. 이게에서 주먹 게임 이게 다 좋은데 부처님까지 그릴 필요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텐더 같은 기분. 오히려 우와. 현실도 아니 저 잘생긴 분이 얼굴이 현실 도피적이야. 얼굴이 현실 도피적이야.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17학번 신동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교육학과. 네, 동혁 씨. 아까도 다니면서 이야기해보니까 4학년들이 사실 마지막 학기고 이제 바로 취업을 앞두고 있고 하니까 고민이 제일 많아 보이더라고요. 어떤 고민을 좀 순삭하고 싶으신지.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 성격이 너무 낙천적이고 좀 여유롭고 조급함을 가지지 않는 게 일단 뭐 그게 고민입니다. 네, 낙천적이고 여유롭고 조급하지 않게 사는 게 고민이라고요. 너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니? 근데 그게 왜 고민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은 뭔가 다들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진로를 설정을 하고 이제 열심히 나아가는 반면에 저는 뭔가 계속 뭔가 미루고 여유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급하지 않다. 죄송한데 미루는 게 대표적으로 딱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미루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고3 때 이제 당장 수능을 앞두고 있었으면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텐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조금 두려운 상황이 맞닥뜨리다 보니까 한 달 전에 갑자기 그냥 재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수능을 망해서 이제 힘든 재수 생활을 보내기도 하고 뭔가 군대도 조금씩 늦어지고 그리고 휴학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와서는 그게 쌓여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된 거죠. 졸업이 얼마나 늦어진 겁니까 지금? 일단 휴학을 거의 7학기 정도 했고요. 네. 이제 7학기 이제 군 휴학 포함해서 7학기 정도 했고 공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고 항상 뭔가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으니까 뭐 춤동아리도 하고 회장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를 준비를 해도 되게 애매하게 계속 흐지부지 되는 게 제 이런 낙천적이고 조금 여유로운 성격이 사실은 두려움을 가지고 회피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회피하고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문득 들기 시작했습니다. 동혁 학생이 묻는 건 그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약간 본인 느낌에는 현실 도피로 살고 있다는 거야. 이대로 살아도 되는지 본인 느낌에는 아니면 내가 좀 변화가 필요한 건지 이 중에 양자택일을 좀 하고 싶다는 거죠. 네,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왔다. 네. 바뀌어야 할 때가. 때가 됐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지금은 내가 정말 살고 싶어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고 그 삶을 위해서 지금은 노력해야 될 때. 네, 그래서 삶의 습관을 바꾸시고 삶의 어떤 지향점을 바꾸는 것이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목사님하고 좀 생각은 조금 다른데 저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이제 현실 회피를 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 회피가 아니라 본인만의 납득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생기기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는 납득은 되진 않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이 옳다고 하고 누군가가 그것이 바르다고 하고 빨리 그 길로 가야 성공한다고 하니까 누군가의 채찍에 맞춰서 달려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달려가면서도 의심이 들죠. 이거 맞는 거야? 나 바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도 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혼란이 오고 고민이 오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그 누구에도 방해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충분히 갖고 오케이 납득 그래 이거야 라고 생각하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충분히 스스로가 그런 시간들이 좀 오래 걸려도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직 너무 젊잖아요. 네,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전 그래서 그런 의무를 좀 하나 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누구지? 네, 이런 고민이 먼저 해결이 돼야 뭘 하든지 간에 바로 나아갈 수 있고 근데 이런 고민이 없이 그냥 방향만 설정해서 나아가다 보면 또 다른 또 고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잘하고 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이거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바뀌어야 된다. 때가 왔다. 그러다가 괜찮다. 잘하고 왔다. 납득할 때까지 이제 괜찮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운이 진짜 좋았습니다. 운이 진짜 좋았습니다. 예, 운이 좋았는데 그 운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때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변해야 되겠다는 모멘텀은 주어진 것 같고요. 근데 교무님 말씀대로 납득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도 근데 납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내가 꼭 다 납득해야지만 세상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변화의 시기다. 네. 아니 근데 저는 뭐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야단은 치고 싶어요. 왜 야단을 치고 싶냐면 많은 삶에 있어서는 그 여유를 스스로가 못 만들어서 삶을 계속 몰아붙이는데 본인은 정말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야. 잘 가지고 있는 거를 왜 확신하지 못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아도 나는 노는 게 좋아서 놀아야지 노는지를 모르고 노는 건 안 좋은 거다. 저는 그 낙천적인 성격 미룰 수 있고 졸업을 10년 뒤에 해도 좋아요. 단 조금 더 있는 지금을 스스로를 부디 좀 이렇게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또 그냥 사실 들으면서 좀 부러웠어요. 저도 오히려 이렇게 여유롭게 사시면서 뭔가 근데도 하나하나 다 이뤄 나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부럽고 너무 좋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어 나가도 되지 않을까? 여유랑 게으른 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롭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게으른 게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게으른데 계속 난 여유가 있는 편인 것 같아 이걸로 퉁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해도 어쨌든 둘 다 똑같이 다른 대가가 주어질 거니까 그것만 내가 그 대가를 치를 각오만 돼 있으면 어떻게 사실 하셔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란법. 근데 대학교에서 김영란법이 네, 어떤 고밀러 분이신가요? 네, 접니다. 네, 접니다. 학생이신 아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무님? 학생들만 오는 거 누가 봐도 학생이구만. 양말부터 학생인데 뭘 신발이랑 양말하고 바지 사이에 속살 드러내는 거 안 보이세요? 저게 학생의 상징인데. 저희 아버지 저 양말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에서 16년째 교수 생활하고 있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은 씨. 너무 영해 보이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유. 그럼 교수님도 이 학교 고대 출신이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참. 아니,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참.
몇몇 학생들은 연세대 출신이라 그러니까 뭐야? 아 정말 궁금한데 그러면 고연전 때는 어디를 응원하십니까? 그런 질문은 제가 16년째 받고 있는데요. 어려우시겠다. 둘 다 응원합니다. 이제 고대생들이 이기면 이제 제자들이 이겨서 되게 기분이 좋고 또 연세대 학생들이 이기면 또 후배들이 이겨서 기분이 좋고. 보니까 의상에 빨간색이 하나도 없는데 신발은 좀 파란색이 있으셔가지고 마음속에는 아직 그래도 아니, 뭐 16년이나 일했는데 직장에 충실해야죠. 그럼 고대 둘 다 좋습니다. 아 진짜 솔직하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좀 더 쉽게 서장훈 대 현주엽을 고르시면은 아니 교수님 고민 순사가로 왔는데 고민 첨삭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고민 첨삭.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에 처음 온 게 30대 중반이었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뭐 음료수 하나 들고 와서 또 고민 상담도 하고 진로 고민 상담도 하고 뭐 밥도 많이 먹고 때로는 술자리도 하면서 굉장히 격없이 학생들과 지냈던 시절이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학생들이 저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2016년인가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학생들과 교수 간의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 게 이제 불법이 된 거예요. 그때 첫 번째로 그 법을 위반하신 분이 대학 교수셨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캔커피를 하나를 받았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신고를 해서 그 교수님이 이제 과태료를 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주고받는 행위가 불법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된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스승의 날 같은 경우 때 딱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마음으로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학생이 선생님한테 무언가를 드리는 게 만약에 잘못된 거면 그럼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뭐 밥 사주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초반에는 뭐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엄격하게 보면 이제 학생들한테 밥을 사주는 행위는 나의 강의 평가를 좀 잘 써달라라고 하는 청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교수님들이 좀 주의하는 성향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MZ 세대 뭐 꼰대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한테 뭐 밥 먹으러 가자.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부적절하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실 때 약간 주저하시게 되는군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고 심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뭐 하자고 해서 괜히 구설수에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면서 이제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벽을 무너뜨려서 네. 찾아갔는데 네. 그래 밥이나 먹자. 근데 미안한데 김영럽 때문에 우리는 엠빵 해야 돼. 이러면은 엠빵 해야 돼.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또 친구들이 그 다음부터 지나가면 인사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렵네요 법이라는 게. 그게 참 어렵네요. 네, 엠빵 해야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어떡하겠어요. 되면 교수님 지나가시면 뒤에서 이제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엠빵했던 교수님 저기. 야, 엠빵 치더라. 비싼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선물을 주고 받는 게 뭐 좋을 필요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느꼈던 어떤 사제 간의 관계가 조금 이제 경직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캠퍼스를 이제 걸으면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학생들 사이에 큰 벽이 생긴 것 같고 그 앞으로 이제 교수 생활을 한 15년 정도 더 할 텐데 학생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식 전달자로서 저 역할만 충실히 하고 학생들과의 거리감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그런 내용을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과의 벽을 허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그냥 벽을 쌓아두고 그냥 이렇게 내가 할 일만 하고 사는 게 좋을까요? 벽을 허물어야 될까요? 저는 아니면 허물어야 되는 거죠. 허물어야 허물어야 된다. 되는데 왜냐하면 학생들이 겉으로는 고민이 없는 것 같고 자기 여러 가지 뭐 자기 표현을 잘 안 하지만 마음속에 항상 무엇인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고민 있냐? 고민 없지? 워낙 재밌게 지내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너 고민 어떤 사람하고 나눠? 물어봤죠. 그랬더니 생각을 한대요. 이 고민을 나눴을 때 그 상대가 내 고민을 소화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든대요. 그 사람한테 고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벽을 아예 허문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셔라. 그 학생들로 하여금 내가 고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때까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지금 교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네. 근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어떨 때 가장 이 학생들과의 거리감을 느끼시는지. 이제 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교수님이 자기를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는 학생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복도 같은 데 지나갈 때 속된 말로 쌩깔 때 여기서 속된 말로 쌩깔 때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상처 많이 받으셨었나 봐요. 인사 안 하셔서 화가 많이 나셨구나. 안 해줘. 인사 안 하면서. 네, 저 뒤에 손 번쩍 들었어요. 네, 고대 3대 열장 응원단. 네. 그래요? 네네네. 네, 지금 철학과 재학 중인 이인성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교수님을 저희가 바라볼 때 교수님들이 업무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시는 표정을 많이 봐요. 저희가 수업 때. 그리고 교수님이 하늘이고 저희가 땅이거든요. 저희 입장으로서. 입장에서는 교수님 너무 천재 같아 보이고 약간 좀 하늘 같아 보이는 교수님이 그 미천한 우리를 학부생을 기억할까 그런 생각에 인사를 드리면 기억 못 하실 것 같다, 너무 뻘쭘할 것 같다, 그런 저는 그렇거든요. 교수님들이. 궁금한 게 있는데 첫 번째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하나 하고 있으면 헐어줬으면 좋겠다는지 그것도 한번 두 개는 묻고 싶어요. 전 개인적으로 허물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저희 학부생들이 고민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전공 교수님이면은 먼저 그 길을 가보신 분이잖아요. 그런 거를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분인데 저희를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허물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물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사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체육교육과 김은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교수님들이 약간 되게 좀 거리감이 느껴졌던 게 항상 수업하실 때 보면 풀 정장을 입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의상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내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분이고 약간 말을 편하게 걸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무조건 요 쓰면 안 되고 단아까를 써야 될 것 같고 되게 거리감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제 주변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 되게 깊게 대화를 한번 해봤는데 그 뒤로는 교수님들도 되게 좋아해 주시고 제 이름도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친근하게 다가가는 걸 좋아하시구나. 학생들이 먼저 다가가서 말 걸고 인사드리고 하면은 교수님들도 되게 편하게 다가오실 것 같아서 네, 그게 아마 해결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와서 교수님한테 인사 한번 드리고 그러니까 좀 편하게 한번 와보세요. 네, 서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원래 대부분 교수님이 팔을 벌리는데 학생이 벌려서 교수님이 품에 안긴. 지난 학기에 이제 그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이제 수업 5분 전에 와서 자기가 어제 술을 많이 먹고 지금 씻지 않고 와서 혹시 교수님이 향수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네, 근데 제가 마침 향수 선물 받은 게 있어서 그 친구한테 칙칙칙 뿌려줬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이제 그 수업 시간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물론 기억에 남지만 그런 학생들은 유독 교직 생활에 되게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서스럼없이 다가와서 교수님 어제 술 먹어서 술 냄새 나니까 향수 빌려주세요. 너무 저는 기억에 남고 그 친구가 되게 참신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이제 제가 점수는 이렇게 많이는 못 줬지만 네, 또 그거랑 별개니까 그래서 먼저 이렇게 다가와줘도 상당히 사랑을 나누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벽을 허무시는 게 맞고요. 분명히 시대는 예전이랑 바뀌고 있으니까 분명히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소통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맞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학생이 얘기하신 게 제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교수님들 되게 피곤해 보이신다고. 근데 말씀은 예를 들어서 언제든 찾아와라 상담하라 했는데 얼굴이 피곤해 보이면 당연히 아무도 안 찾아가도 피곤하다는 사람은 누가 찾아가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만의 어떤 학생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그러면 아마 학생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우리 교수님한테. 네, 진짜로.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